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함께한 인터 마이애미가 파리 생제르맹 PSG와의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 대패했습니다.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경기에서 PSG는 인터 마이애미를 4대0으로 압도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북중미는 단 한 팀만 남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PSG는 비티냐의 프리킥을 시작으로 주앙 네베스의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으며 이후 추가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네베스의 멀티골과 자책골까지 발생하며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인터 마이애미는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메시의 슛은 골문을 벗어났고 결국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PSG는 다음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게 되며 김민재의 출전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FC 서울 팬들이 구단 레전드 기성용의 이적에 분노하며 구단 버스를 막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후 팬들은 김기동 나와를 외치며 김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단은 기성용과 결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불만을 샀습니다. 기성용은 포항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과거 서울의 레전드들과의 결별 과정에서 느낀 불만이 이번 사건에 더욱 불을 지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은 버스 앞에 서서 대치 상황을 이어갔고 김 감독은 결국 팬들에게 사과하며 간담회를 약속하였습니다. FC 서울은 이날 포항을 4대1로 크게 이겼지만 기성용의 이적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조유리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고 게임에 참가한 준희 역할을 맡아 감정의 진폭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유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캐릭터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준희의 애절한 눈물 연기는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후 93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조유리는 이 작품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는 7월 14일 미니 앨범 에피소드 25를 발매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치코르가 강남역에 새롭게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번 매장은 K-뷰티 비중을 60%로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트라이트라는 K-뷰티 전용 팝업 공간을 마련하여 매달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맞춤형 샴푸와 세럼 제작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올리브영 역시 성수와 홍대 상권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코르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올리브영이 약 1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시코르는 1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는 추가 출점을 검토하며 시코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첫 오프라인 뷰티 플랫폼 코아시스 론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일부 아울렛 매장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의 플루미넨시가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을 2대0으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플루미넨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헤르만 카노의 골로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이후 전반에 추가골이 VAR 판독으로 취소되었으나 후반 추가 시간에 에르쿨리스가 또 한 골을 넣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인터 밀란은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플루미넨시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알힐랄의 승자와 오는 5일 격돌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여성기업인 미셸 강이 프랑스 리그원의 전통 명문 구단 올림피크 리옹의 신임 회장 겸 CEO로 선임됐습니다. 리옹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셸 강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정감독국에 대한 항소 절차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미셸 강은 195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하며 위료 IT 기업을 창립한 사업가로 자산은 약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녀는 여자 축구팀 워싱턴 스피릿과 런던 시티 라이오네스를 인수하며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리옹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DNCG의 지시에 따라 최소 1억 7,500만 유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셸 강의 경영 능력이 구단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녀가 항소에서 성공한다면 리옹은 다시 리그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JTBC 금요 시리즈 착한 사나이에서 이동욱과 이성경이 첫사랑의 기억을 품고 재회합니다. 이 드라마는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박석철과 가수를 꿈꾸는 그의 첫사랑 강미영의 감성 누아르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현실 속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송혜선과 박홍수 감독이 연출하고 김은경과 김유석 작가가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동욱은 건달로 살아가는 박석철 역을 맡아 강미영, 이성경, 과위 재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강미영은 무대 공포증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두 사람의 애틋한 로맨스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레는 모습이 담겨 있어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동욱은 이성경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진 배우라고 칭찬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구원이자 살고 싶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되는 착한 사나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흥은 고려시대의 공예태후 고향으로 문학과 건강한 보양식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청준과 한승원 같은 유명 작가들이 배출된 문림의 고장으로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노벨 고을로서 브랜드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흥의 대표 보양식, 장흥삼합은 신선한 키조개, 표고버섯, 한우의 조화로 건강한 맛을 자랑하며 갯장어 샤브샤브와 전통 된장물에도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청관산 자연휴양림과 문학관에서는 장흥의 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옛 장흥교도소가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도 개최됩니다. 장흥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기며 문학과 보양식을 체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16강에서 유벤투스를 1대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장소는 미국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이며 신예 공격수 곤살로 가르시아가 후반 9분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레알은 전반전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후반에 들어서 곤살로의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유벤투스는 레알의 공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이로써 레알은 클럽 월드컵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7월 3일 방송되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10회는 아이돌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K-팝 황금기를 이끈 초특급 발라더가 등장해 트롯판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4 마스터 예심 직행 티켓을 걸고 나훈아의 무시로를 선곡, 독창적인 창법으로 스튜디오를 압도했습니다. 김용빈은 그의 무대를 보고 트롯의 맛을 아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 다른 출연진들도 그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형 신예의 등장이 트롯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최근 패션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드파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감성을 담아내며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매출은 2021년 80억 원에서 올해에는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파운드는 최근 리뉴얼한 한남 쇼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곳은 셀카 맛집으로 소문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남 쇼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며 외국인 결제도 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여름 시즌 아이템인 레이스 미니 원피스와 에어리 네트백이 베스트셀링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드파운드는 하고하우스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파운드는 국내외 패션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통이동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오병욱 작가의 개인전 시 오브 유어 마인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주제로 한 30여 점의 회화를 선보이며 기억과 감각을 자극하는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오병욱 작가는 생명의 상징인 바다를 통해 시각적 탐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작품은 빛과 색이 교차하며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 안료를 사용해 깊이감 있는 윤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시공간적 깊이를 더하며 아치형 작품은 마치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미술평론가는 오병욱의 그림이 형태가 없지만 색과 빛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는 8월 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UEFA 여자 유로 대회가 스위스에서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최국 스위스는 역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며 미드필더 리아 발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바르셀로나의 스타 캐롤라인 그레이엄 한센을 앞세워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스위스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나딘 리센의 득점으로 앞서갔으나 노르웨이가 후반에 역전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여자 유로 대회 역사상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이 4,100만 유로에 달하며 정상에 오르는 팀에는 최대 510만 유로가 주어집니다. 핀란드는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를 살려 1대0으로 승리하며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내일은 벨기에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순수전기 준대형 SUV 뉴 iX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1세대 iX의 부분 변경 모델로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기본형인 뉴 iX x드라이브 45는 408마력, 고성능 모델인 iX M70 x드라이브는 무려 659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 시간은 단 3.8초에 불과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터리셀 기술 덕분에 배터리 용량이 약 30% 증가했으며 유럽 인증 기준으로 항속 거리가 602km로 기존보다 약 40%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새로운 대각선 무늬와 BMW 키드니 글로우 기능이 추가되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뉴 iX x드라이브 45가 1억 2,500만원에서 시작하며 올해 3분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브랜드 간 협업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소비자 경험을 중시하며 콜라보를 통해 독특한 조합과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스토케는 프랑스 명품 유아의류 브랜드 봉프앙과 협력해 요요 봉프앙 베이지 휴대용 유모차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초경량과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도심과 여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뉴트럴 베이지 컬러와 아이코닉한 패턴으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제네시스는 하만과 협업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GV60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7개의 스피커로 정교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실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정관장과 함께 타임리스 세레니티 패키지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깊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여유로운 숙박과 건강기능식품 기프트 세트, 다양한 GX 프로그램 이용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다이닛, 비이닛 윗 첫 팝업 스토어가 서울 성수동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3일간 열린 이 행사에는 5,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매출은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팝업은 MZ세대에 큰 지지를 받는 다이닛과 더 뮤지엄 비지터 위 협업으로 더욱 주목받았는데 두 브랜드의 리더인 김다인 디렉터와 박문수 디자이너 부부의 첫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독특한 아이템과 현장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TMV X 비이닛 컬래버 아이템들은 빠르게 완판되었습니다. 또한 다이닛은 이번 성공적인 팝업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이닛은 K-패션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카와이 유미가 미야케 쇼 감독의 새로운 영화 여행과 나날에 합류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심은경이 주연을 맡고 츠츠미 시니치와 함께 일본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와이 유미는 모든 장면이 진정으로 아름다웠다며 감독의 섬세한 스토리텔링을 극찬했습니다. 여행과 나날은 측의 요시하루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며 겨울과 여름의 풍경 속에서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심은경은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여행하는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겨울 개봉 예정인 이 작품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현대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에서 FC서울을 1대0으로 이기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의 무패 행진은 현재 공식전 20경기에 달하고 있으며 거스 포획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K리그1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홍 감독은 지난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포획 감독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홍 감독이 선택되면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국 대표팀은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경기력 문제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팬들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섹션인 헬로, 트렌토는 전 세계 산악영화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올해는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를 초청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감독들이 만든 산악영화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섹션인 10년, 10편은 지난 10년간 영화제를 빛낸 수상작 중 인상 깊은 작품들을 다시 상영하는 기획으로 총 10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화제는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산악영화를 포함해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한 약 100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말차가 글로벌 식음료 F&B 업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녹색 쿠키 대신 말차를 발견한 한 직장인은 이 트렌드가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차는 힙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말차 수출량은 10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타벅스가 다양한 말차 음료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슈크림 말차 라떼는 출시 2주 만에 200만 잔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오리온도 초코파이 말차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말차는 카페인 부담이 적고 건강에도 좋은 점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블랙핑크 제니와 같은 글로벌 셀럽들도 이를 즐겨 마시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녹차 상품들도 트렌드에 맞춰 말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말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최근 도매시장에서 배추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배추는 킬로그램당 424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무려 53.8% 하락하며 2023년 7월 8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가 활발한 농산물 22개 중 18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배추와 함께 무, 상추 등도 가격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배추 가격이 급등하여 금배추라는 별칭까지 붙었지만 올해는 농가에서 봄배추를 많이 재배하면서 수급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배추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무의 경우도 킬로그램당 338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 몇 년간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농산물 가격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우석 선수가 빅리그 진입을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트리플A 팀인 털리도 머드앤스 소속인 고우석은 최근 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을 4.09로 낮췄습니다. 특히 직구 최고 구속을 시속 155km까지 끌어올리며 자신의 강점인 강속구를 되찾았습니다. 고우석은 마이애미 구단에서 방출된 후 KBO 리그 복귀 대신 미국에 남아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구단과 마이너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가 워터밤 서울 2025 무대에서 특유의 상쾌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카리나는 스프라이트 광고를 연상시키는 화끈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솔로곡 업을 통해 시원한 보이스와 파워풀한 댄스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스테이지를 깜짝 방문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스프라이트 워터건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카리나는 올해는 팬들과 함께 스프라이트처럼 쿨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 여름을 제대로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11월 30일까지 K드라마 러브 챕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드라마의 핵심 감성인 사랑을 주제로 드라마 콘텐츠와 최신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한류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관람객은 입체적 시청각 체험을 통해 드라마 속 사랑의 서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드라마 스틸컷이 담긴 패브릭 행잉 390여 개가 설치됐고 3D 미디어 아트와 유리 프리즘 기둥 등을 통해 다채로운 드라마 하이라이트 장면이 연출됩니다. 또한 실제 드라마 촬영지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가상 로케이션 투어도 가능합니다. 김남천 관광 콘텐츠 실장은 한국 드라마 전시 체험 공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국내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의 재래시장은 75%의 높은 추천율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산과 계곡을 찾던 여행자들이 이제는 도심 속 시장 골목을 누비며 체험형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2위는 지역축제로 전남 한평이 대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위는 산 계곡으로 경북 청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음식점과 전통 음식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남 지역이 많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복고풍의 레트로 여행지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서 도시 체험형 여행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E1 챔피언십 1차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이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동경, 주민규, 김주성의 골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동아시안컵을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경기장 관중석은 다소 썰렁했습니다. 용인미르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이 약 3만 7천 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집계된 관중 수는 단 4,42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유럽파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최근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 언론 또한 이러한 낮은 관중 수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의 동아시아 왕좌 탈환 목표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은 허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홍콩과의 2차전으로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K-팝 아이콘들이 돌아옵니다.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여 글로벌 무대를 정조준할 예정입니다. 먼저 블랙핑크는 월드투어, 데드라인, 고향 공연에서 신곡, 뛰어, 점프를 공개하며 팀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트와이스는 7월 10일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월드투어에 나섭니다. 이들은 8월 미국 시카고 음악축제에 헤드라이너로 출격해 글로벌 존재감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리더 RM은 미국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귀환은 다시 한번 K-팝이 글로벌 메인스트림의 중심에 있음을 증명할 전망입니다. 가수 권은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워터밤 무대에서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권은비는 SNS에 무대 준비 중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워터밤에서 그녀는 카우보이 컨셉으로 브라운 부츠와 데님 숏팬츠, 크로시에 비키니 탑, 레드 컬러 셔츠를 착용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남성 댄서들과 함께 셔츠 매듭을 풀어 헤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프로듀스 48, 동료 이시안과 함께 루머 무대를 2025년 버전으로 선보이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즈원 출신의 권은비는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며 여러 브랜드 모델로 발탁되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가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EV5는 준중형급 정통 SUV 바디 타입을 적용한 모델로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외관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박시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며 넉넉한 수납 공간과 슬라이딩 트레이 등으로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3존 공조 컨트롤러와 수평으로 펼쳐지는 2열평탄화 접이 시트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V5는 81.4kWh 용량의 NCM 배터리를 통해 넉넉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세 사양은 올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첼시가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첼시는 미국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루미넨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전반 18분, 페드루 네토의 크로스를 받아 페드루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11분에도 페드루의 추가골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첼시는 오는 14일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중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주역이었던 페드루는 총 60분간 활약하며 2골을 기록,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첼시 팬들은 이 신예 스트라이커의 활약에 환호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VN 월화 드라마 견우와 선녀 6회에서는 박성아 역의 조희연이 앞뒤에 들린 백연우 역의 추영우를 만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박성아는 벽사부가 그려진 사진을 보고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는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정화하기 위해 염원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하러 염화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염화가 정화할 의도가 없음을 알아차린 박성아는 그를 따졌고 결국 백연우가 사진을 태웠습니다. 이후 백연우는 앞뒤에 들려 박성아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의 전개가 더욱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일 전력 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예비력은 원전 10기 수준인 10GW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력당국은 여름철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된 누진제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절감률에 따라 요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핵심 설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국민 모두가 차질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피부 케어 제품을 소개하는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여름철 피부관리 캠페인 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동국제약은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일광 화상, 상처, 벌레 물림 등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데카솔 시리즈가 상처 케어에, 센스킨 크림이 일광 화상 및 벌레 물림에, 센스파 크림이 여드름 케어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보였습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여름철 자외선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다양한 피부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며 적절한 대응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맞춤형 제품 활용으로 효과적인 여름철 피부 관리를 추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레알 마드리드를 4대0으로 대파하며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제 퀸튜플이라는 역사적 기록까지 단 한 경기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PSG는 이번 시즌 리그1, 프랑스컵, 슈퍼컵을 포함한 국내 3개 대회에서 우승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스타를 대신해 충성도 높은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하여 유럽 최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막강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인터 마이애미와 바이에른 뮌헨을 연이어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첼시를 상대하게 되며 이 경기를 이기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퀸튜플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엘리케 감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도전이지만 구단과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덴벨레는 올 시즌 52경기에서 35골을 기록하며 발롱도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액션 히어로 시리즈 12위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액션 히어로물로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살아가는 12천사들이 악의 무리와 맞서는 전투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예고편은 12천사의 리더인 태산, 마동석, 위 강렬한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과거 악의 무리와의 전투에서 동료를 잃고 특별한 능력이 봉인되었으나 다시 세상에 드리워진 악의 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제사장 3인, 김찬영, 이 강력한 적 오귀, 박형식을 깨우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은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관리자 마록, 성동일, 위 격려로 다시 힘을 모읍니다. 이번 시리즈는 오는 8월 23일 디즈니 플러스와 KBS2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Z 폴드 7이 외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작보다 얇고 넓어진 화면으로 디자인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로이드 라이프는 정말 얇고 섹시하다고 표현하며 폰아레나는 삼성 팬들이 기다려온 폴더블폰의 정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로 전작보다 얇아졌고 펼쳤을 때는 4.2mm에 불과합니다. 다만 S펜 미지원과 배터리 용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5일부터 글로벌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사전 구매자에게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약 237만 9,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아이스 음료, 프라푸치노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스타벅스는 카페 브릴레 프라푸치노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음료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이샷과 카라멜, 브라운 슈가의 조화로 진한 커피 풍미와 달콤한 맛을 제공합니다. 특히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는 짧은 시간 추출로 쓴맛 없이 원두의 깊은 풍미를 강조합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스타벅스 카드나 계좌 간편결제로 구매 시 추가 별 3개를 제공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겨냥한 베어리스타 비치볼 증정 이벤트도 마련되었습니다. 프라푸치노 포함 3만원 이상 구매 시 귀여운 베어리스타 캐릭터가 디자인된 비치볼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름 음료와 함께 우산 세트도 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GS25가 국내 최초로 아이스 브릴레, 아이스크림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오하이오 유업의 브릴레, 아이스크림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생산 한계로 인해 직접 개발을 결정했고, 국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출시 후 3주 만에 57만 개가 팔리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설탕 코팅막을 씌우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로멜로와 협력해 해결했습니다. 출시 이후 아이스 브릴레는 모바일 앱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GS25 측은 앞으로도 맛과 품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스페인 명문 축구클럽 바르셀로나가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앤 저머니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에 대해 문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매각 대상으로 결정되어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큽니다. 뮌헨은 그의 이적료를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데코 단장은 김민재의 라인 수비와 빌드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 한지 플릭의 전술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김민재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수 매각 등 재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김민재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3관왕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룹 세븐틴의 디노가 2025 e스포츠 월드컵 개막식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AMB 아레나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디노는 틸 마이 핑거스 블리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곡은 올해 EWC 주제곡으로 디노는 K-팝 아티스트로서 처음으로 이 대회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30여 명의 댄서들과 함께한 그의 무대는 게임 세계를 재현한 듯한 배경과 파워풀한 춤선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미국 아티스트 더버스와 밴드 더 워드 얼라이브의 텔 스미스와 협업하여 K-팝, 힙합, 록을 통합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개막식 티켓은 출연진 라인업 공개 직후 빠르게 매진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7일부터 시작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상금 규모가 7천만 달러 이상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올 여름 패션 시장에서 스니커즈 샌들과 젤리 슈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을 대비해 통기성과 착화감이 뛰어난 신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신사에 따르면 스포츠 캐주얼 샌들 카테고리의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니커즈 샌들은 운동화와 샌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높은 기온과 갑작스러운 비에도 실용적입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자극하는 젤리 슈즈와 플리플랍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기성과 물빠짐 기능이 우수해 여름철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라피쉬웨더웨어와 헤븐이 젤리 등의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으며 블랙핑크 제니로 유명세를 탄 페이즈는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체 브랜드 PB로 출시한 초저가 와인들이 전문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PB 와인 10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이스팅은 국제와인기구 OIV의 평가 방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빈야드 샤르도네와 롯데마트의 엘 와인 카베르네 소비뇽이 각각 화이트와 레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가 와인의 상향 평준화에 주목하며 이러한 와인이 와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상미 WSA 와인 아카데미 원장은 한국인의 입맛에 무난하게 맞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좋은 와인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찾기를 권장했습니다. 이번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저가 와인의 가성비를 입증하며 전체 와인 시장의 반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첼시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 PSG를 꺾고 세계 최강 클럽팀으로 등극했습니다. 첼시는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에서 열린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PSG를 3대 0으로 제압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UEFA 주관 전 대회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데 이어 클럽 월드컵 개편 이후 첫 챔피언 타이틀도 획득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콜 파머는 전반에만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모든 득점에 관여,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첼시는 상금 4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우승 상금 약 1억 2,950만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PSG는 경기 매너에서도 패배하며 핵심 미드필더 네베스의 퇴장과 엘리케 감독의 비신사적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함께 관전하여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음악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데드라인인 로스앤젤레스를 개최했으며 이틀간 총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걸그룹 최초로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북미 팬들과 약 2년 8개월 만에 재회한 블랙핑크는 강렬한 라이브 사운드와 함께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지수, 리사, 제니, 로제 각각의 솔로 무대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블랙핑크의 북미 투어 출발점으로 시카고, 토론토, 뉴욕 등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최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듀어, 점프로 아이튠즈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친가상화폐 규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뿌리내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들이 통화감독청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여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는 크립토 위크를 지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을 논의 중입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클래러티 법안,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도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신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태도 덕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동물 탐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썸머 선셋 어드벤처는 기린, 코뿔소, 코끼리 등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녁 시간대에 로스트밸리를 걸어서 탐험하며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관찰하고 생태 정보를 배우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한여름밤의 반딧불이 체험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판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해피 바우스데이와 호랑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여름방학 시즌권을 통해 방문객들이 여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 심판 강사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이정민 전 심판위원장이 자격 취득 코스를 임의로 앞당겨 합격한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KFA 심판위원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육은 형식적이었고 국제 트렌드 반영 부족과 실전 적용의 괴리가 허 판정 일관성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문진희 위원장은 강사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나 기존 체제에서 채용된 강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리그 심판 교육 현장에서는 베테랑 심판들이 직접 판정을 설명하는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피파, AFC 소속 강사와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자료 접근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협회는 자체적인 재점검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의 장강훈 기자입니다. 언더아머가 혁신적인 백팩 UA 노웨이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움과 가동성을 강조하는 언더아머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운동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UA 서스펜션 스트랩 기술을 통해 하중을 어깨와 등 상부에 고르게 분산시키며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이 백팩은 뛰어난 방수력과 통기성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하며 28-35리터의 확장형 수납 공간과 다양한 포켓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노웨이라는 이름은 한 학생 운동선수가 프로토타입을 착용 후 외친 감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더플백, 트래블백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새로운 해리포터 시리즈가 곧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HBO는 15일 공식 SNS를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의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인공 해리포터 역은 도미닉 맥너플린이 맡았으며 그는 해리포터 특유의 동그란 안경과 이마 흉터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원작 소설은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와 친구들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프란체스카 가디너가 각본과 총괄 프로듀싱을, 조앤 K 롤링 작가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미온느 역에는 아라벨라 스탠튼, 론 역에는 알라스테어 스타우트가 캐스팅됐습니다. 새로운 해리포터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이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5 서울 썸머비치는 8월 8일까지 운영되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울지방구 운천과 함께 주관하며 LIG가 후원합니다. 워터슬라이드와 바운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 워터비치존과 도심 속 모래사장을 즐길 수 있는 샌드비치존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는 국가보훈부의 캐릭터 보보와 LIG의 캐릭터 수원이 꾸며져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슬라이드는 안전을 위해 키 110cm 이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모래 체험을 할 수 있는 샌드 프라이빗 빌리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회차당 최대 80명이 입장 가능합니다.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입장은 공짜이며 하루 최대 5,6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니 여름철 더위를 식히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길 바랍니다. 용인미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 2일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우승을 놓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감쌌으며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한일전 3연패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 경기가 3백 전술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경기 결과 앞에서는 팬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패장의 당당함을 드러내며 팬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한일전의 의미를 잘 아는 홍 감독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베를린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하여 6만여 관객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이홉의 무대는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226개 국가 및 지역에 생중계되었고 외신들은 그의 90분 공연을 극찬했습니다. 롤링스톤 독일은 제이홉을 K-팝의 완성형 아티스트로 소개하며 그의 무대를 황홀하고 예술적이며 문화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영방송 ZDF는 제이홉과 방탄소년단, K-팝의 전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팬들은 제이홉의 무대가 희망과 자기 사랑, 존중, 그리고 음악을 통한 연결을 상징한다고 전하며 감동적인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빌보드는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호평하며 아미밤 불빛과 팬들의 응원을 언급하였습니다. 제이홉은 이번 공연으로 베를린을 글로벌 팝의 중심지로 만들며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OVLR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여름 원피스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AI 화보는 올리비아 로렌의 스테디셀러인 여름 원피스 컬렉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패션과 기술의 혁신적인 만남을 보여줍니다. 특히 페미닌하고 세련된 무드를 담아내며 로맨틱, 컬러풀, 모던 세 가지 콘셉트의 원피스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스타일링 팁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보 속 아이템들은 온라인몰과 전국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앞으로도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자연휴양림, 수락교가 17일 개장합니다. 이곳은 취사가 금지되고 음식 배달도 제한되며 식사를 원할 경우 내부 음식점, 시즌서울 바이 홍신혜를 이용해야 합니다. 홍신혜 요리연구가가 운영하는 이 음식점은 팜투테이블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전국 산지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직송받아 사용합니다. 대표 메뉴로는 제주 우도 흑돼지와 특별한 김치로 만든 홍신의 김치찜이 있으며 저녁에만 주문 가능합니다. 점심 한정 메뉴인 갈비 쌈밥 정식은 호주산 와규를 사용해 깊은 육향을 자랑합니다. 또한 부산 바다에서 잡아올린 갈고기로 만든 피시앤칩스를 야식으로 제공합니다. 점심에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방문 가능하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투숙객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6년형 ST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I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경제형 트림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경제형 트림 스타일은 기존 스마트 트림보다 106만 원 저렴하지만 12.3인치 클러스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물류 앱 샌디를 신규 적용해 고객 맞춤형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샌디는 AI 기술로 최적 운송 경로를 제공하여 업무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입니다. 2026 STI의 가격은 카고 스타일 기준으로 5,874만 원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아 실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또한 출시 기념으로 모브차 보유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모델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이저리그 MLB 사무국이 2028년 LA 하계올림픽의 선수들의 참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최근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LA 올림픽 관계자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MLB 선수들의 참가가 확정된다면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 등 코리안 빅리거들과 함께 오타니 슈웨이와 에런 저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금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 유망주들이 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MLB 사무국이 기존의 폐쇄적인 국제대회 참가 방침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로 보이며 리그 일정과 보험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올림픽 출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LB 사무국과 선수협회 모두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시즌 3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중 역대 최고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시즌 1은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등록상표 시상식에서 비영어 시리즈 최초로 6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K 콘텐츠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통합 7억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는 공개 후 4일 만에 6,800만의 시청수를 기록하며 대기록을 세웠고, 시즌 3은 공개 단 3일 만에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톱10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역대급 글로벌 프로모션과 팬 이벤트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주요 배우들은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며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위 대장정은 게임 종료 영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이번 시리즈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1일부터 여름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료와 푸드가 선보이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음료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입니다. 이 음료는 칸탈로프 멜론 청크와 멜론 휘핑크림이 어우러져 청량감 가득한 맛을 자랑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의 풍미를 살린 로스티드 마카다미아 라떼도 함께 선보입니다. 다양한 프라푸치노와 라떼,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미니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자외선 차단 제품이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우양산 검색량은 최근 한 달간 200% 이상 급증했으며 선글라스와 손풍기 검색량도 각각 108%, 2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기상 관측 이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기록되며 온열질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남성 고객의 우양산 구매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에 여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생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디자인의 양산을 출시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은 양산 사용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춰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 자외선 강도가 높고 소나기가 잦아 우양산의 실용성과 휴대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오프시즌에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윈 나우를 선언하며 강력한 전력 보강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영입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케본 루니는 뉴올리언스로 떠났고 베테랑 센터 알 호포드 영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커리의 계약이 2026-27 시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상을 밟아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제한적 FA로 풀린 조나단 쿠민가와의 계약도 아직 진전이 없어 골든스테이트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부팀들의 전력 보강 속에서 골든스테이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챗GPT의 대화창에서 상품 검색과 결제를 통합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AI 쇼핑 플랫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와 손잡고 온라인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초기 버전 시연과 수익 분배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챗봇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품 검색과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구글은 AI 모드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과 가격 추적 기능을 제공하며 에이전트 체크아웃 기능으로 자동 구매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머천트 프로그램으로 소매업체와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는 페이팔과 협력하여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오픈AI의 이러한 행보는 인프라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4일 청주 문화재조창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합니다. 올해 주제는 세상 짓기로 도자, 금속, 목칠 등 다양한 공예를 통해 현대문명에 대한 공예의 응답을 담았습니다. 강재영 예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가 현대문명에 대한 공예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전시에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출신 밀랍 조각가 모나 오렌의 연립 시리즈와 고소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총 16개국 140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작품을 선보이며 특별전과 국제공예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미국 의회가 역사상 첫 암호화폐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근거가 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리더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뉴욕 증시는 강한 경제 지표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가 올해 9번째 기록을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주요 기관들이 연준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는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 전기차 회사 루시드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 3과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레시포드의 바르셀로나행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모든 관계자 간 구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형태로 맨유는 세부 조율 후 이적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레시포드는 최근 팀 내 불화와 기각 문제로 입지가 흔들렸지만 아스톤 빌라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7월 31일과 8월 4일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에노비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내한 공연은 오는 9월 24일 서울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연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참여하며 이는 그녀가 199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서 에노비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후 34년 만의 재회입니다. 지휘는 네덜란드 출신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으며 그는 서울시향과의 협연을 통해 한국의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는 유럽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 클래식 음악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티켓은 예술의 전당, 인터파크,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으로 간 미술이라는 독특한 전시를 12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대극장 계단과 로비, 예술의 정원, 노들섬 서울시발레단 연습실 로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며 미술관과 공연장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세현, 이동기, 변경수, 정다운 작가가 참여하며 이들의 작품은 관객이 이동하고 머무르는 공연장 속 동선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예상치 못한 예술적 만남을 선사합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전시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실험이며 관객이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서도 예술과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초복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곤 합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의미하며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는 음력 6, 7월 사이의 절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날에는 게장국과 삼계탕을 즐겨 먹었지만 최근에는 채식 보양식이나 약선 도시락, 초계탕 등 다양한 식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강식 트렌드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다양화된 결과입니다. 인삼과 도라지 같은 재료는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며 수박은 탈수를 예방하고 청량감을 줍니다. 중복은 7월 30일, 말복은 8월 9일로 이어지니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름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의 선수들이 지난 시즌 전 세계 클럽 선수 중 가장 많이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PSG는 혹사가 많았던 베스트 11에 5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가장 많은 선수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바르콜라와 두에는 각각 7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PSG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편 PSG의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는 페네르바체가 이강인을 포함한 3명의 PSG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완전 영입하고 아센시오 영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강인의 경우 임대 혹은 완전 영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강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가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촬영 현장 사진과 함께 어쩔 수가 없다, 기대될 수밖에 없다 라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는 이병헌이 맡은 주인공 만수가 25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손예진은 만수의 아내 미리 역을 맡아 가족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의 연출작으로 이병헌과 손예진이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작품입니다. 이는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이 오랜만에 재회하는 작품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소설 더 AX를 원작으로 하며 삶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글로벌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말차를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였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썸플레이스는 말차 음료 3종과 디저트, 떠먹는 말차 아박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상시 판매 메뉴로 출시됩니다. 음료로는 아이스 말차, 말차 크림 라떼,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가 있으며 100% 유기농 제주산 말차를 사용하여 건강한 맛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이스 말차는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는 대중적인 딸기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 단순한 음료 출시에 그치지 않고
말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종 커피 음료 기획 담당자는 말차 역시 에스프레소처럼 다양한 음료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가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멜론 차트에서는 헌트릭스의 골든과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캐데헌 OST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골든 등 세 곡이 랭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성공을 초현실적이라며 주목했으며 UCLA의 김석영 교수는 이 현상이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며 앞으로 모방작들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K-팝 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카일 하트가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앞두고 깜짝 로스터 조정을 단행, 우한 스티븐 콜렛과 좌완 카일 하트를 콜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렉 제이컵은 마이너리그로 강등됐습니다. 하트는 올해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시즌 초 샌디에이고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지만 이후 트리플 A로 강등되어 조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하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빅리그 성적은 3승 2패, 평균 자책점 5.83으로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등판은 그의 향후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겸 영화 제작자 김남길이 제작한 단편 영화 문을 여는 법 제29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는 31일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공포, 스릴러, SF,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 영화를 조명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여는 법은 섬세한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판타지적 이미지로 표현하며 젊은 세대의 자립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은 총괄 프로듀서와 출연 배우로 참여했으며 이 작품은 그가 설립한 길스토리 ENT와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앞서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남길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K 콘텐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남길은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도 주인공으로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며 성공적으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월드투어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도미네이트의 일환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2019년 첫 런던 팬들과 만난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단독 공연이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의 모든 좌석을 꽉 채운 팬들은 그룹의 무대에 열광하며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약 180분 동안 30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멤버들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입성한 곡들을 포함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쳤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 MD 상품 판매에서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멤버들은 공연 후 꿈같은 이틀이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런던 공연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누리집은 서울 종로구의 첫 상설 쇼룸 오프하우스를 열었으며 인기 인테리어를 오프라인으로 재현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29cm의 이구홈도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MZ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전략은 급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가구 가전 브랜드들도 전략 재정비에 나섰으며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퍼니싱 산업에서 오프라인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가 혁신적인 AI 손목밴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SEMG 기술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손목밴드는 16개의 금도금 전극을 통해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하며 6,5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착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코딩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제스처 인식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토머스 리어든 부사장은 단지 움직이려는 의도만으로도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접근법은 뉴럴링크의 침습적 방식과 달리 비침습적이며 높은 대역폭 신호 처리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해 스마트 안경과 함께 이 기술을 시연했으며 향후 상용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애플 또한 유사한 EMG 기반 스마트밴드 특허를 추론하면서 앞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타의 새로운 기술은 AR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울트라 코리아가 서울에 돌아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서울의 독특한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됩니다. 이곳은 1970년대 석유 저장시설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이제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EDM 페스티벌인 울트라 코리아는 매년 세계적 DJ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왔습니다. 국내외 음악 팬들은 이번 페스티벌의 개최 소식에 열광하며 라인업 발표와 티켓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다음 주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될 2025 넥슨 아이콘 매치에 대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프랑크 리베리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리베리는 13년 전 독일컵 대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구자철과 함께 FC 스피어 팀으로 뛰게 됩니다. 두 선수는 당시 해프닝을 회상하며 이미 잘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이콘 매치는 지난해 패배한 FC 스피어 팀이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박지성,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실드 유나이티드 팀에는 이영표와 리오 퍼디난드가 출전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대회는 9월 13일부터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팬들의 기대가 큰 만큼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국내 최초의 뷰티 아울렛 브랜드인 오프뷰티가 광장시장 인근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Q&B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오프뷰티는 다이소 중심의 저가 뷰티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며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뷰티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브랜드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기반 상품 구성으로 명품 브랜드와 K뷰티 대표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뷰티는 소비자들에게 명품과 트렌디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입점 2달 만에 10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50곳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대명화학그룹의 신규 리테일 프로젝트로 향후 체험단과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기반 커머스 시장이 틱톡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틱톡샵은 숏폼 영상과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 쇼핑 커넥트라는 크리에이터 제휴 솔루션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네이버 플랫폼에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상품 홍보와 수익 분배를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 기반의 신뢰도 높은 커머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커머스 업계에서는 틱톡과 네이버의 다른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어필리에이트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입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이 사용자 대신 웹을 탐색하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진정한 에이전트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오픈AI는 지난 17일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선보였으며 이는 챗GPT 유료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능은 챗GPT가 가상 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며 웹사이트 탐색과 결과 필터링, 코드 실행 및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작업 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직접 제어도 가능합니다. 기자는 챗GPT 에이전트의 검색 및 분석 능력, 파일 생성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데일리의 AI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PDF로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PDF 저장과 PC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리브레 오피스를 활용해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오픈AI는 에이전트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며 초기 버전에서도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사용량 제한이 있으며 미래의 AI 발전 속도에 따라 더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